이게 이제 수학을 풀 때도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도 이제 요즘에는 책을 많이 안 찾아요. 왜냐면 예전에 어떻게 했더니 이제 과정들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한 십몇 년을 대학원을 공부하다 보니까.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어설프게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저야 어느 정도 많이 알고 많이 봤던 것들이랑 그냥 찾지 않고 그 효율을 하는데 아이들은 효율성이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내버립니다. 그럼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.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을 저도 이제 차관해 주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점들이 있어요. 시간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. 근데 AI한테 여러 가지 방식을 시키면 이 방식으로 풀어보고 이 방식으로 풀어보고 어디가 포인트고 이런 걸 다 찾아내 주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포인트들을 잘 이제 이해해서 어떻게 써먹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이런 걸 잘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풀어달라고 하고 딱 베껴서 끝내요. 그러면은 이 학습이란 게 남지가 않아요. 그리고 그것들로 해서 하면은 독창성도 떨어집니다. 어떤 결과물들의 자료 해석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. 그래서 그 산업 현장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그 고급 인력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뤄냅니다. 여기서 이제 기본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AI가 대부분 해주니까 자기가 최고점에 있는 피크 포인트만 이제 만들어내거든요. 효율성이 극대화돼요. 근데 그 밑에 그런 해석력이나 이런 거 경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막연하게 이제 따라가기만 합니다.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져요. 아이들도 이런 거를 좀 알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그냥 베껴서 이제 끝내버리려고 해요. 뭐 답지 베끼는 거랑 상관없이 그렇게 끝내려고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. 그리고 남는 게 없이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이해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 수학 문제 풀 때 이 원리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차 검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해줘 이렇게 해서 깊은 이해도를 갖는 질문하기를 좀 해야 돼요. 그러다 보면 이 AI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.